공동사업의 현물출자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공동사업의 현물출자를 할 때 착안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냥 공동사업의 현물출자를 해버리는 것이 좋겠냐, 다른 어떤 사전 조치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3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거를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신축 분양을 하려고 했을 때 사전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장부 기초가액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많거나 양도소득이 많거나 전체 소득은 동일할 수 있겠죠. 기장에 의한 소득이라면. 네. 그렇다면 양도소득이 더 많은 것이 유리해요? 사업소득이 더 많은 것이 유리해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기장에 의한 소득이라면. 네? 이까지가 양도소득이고 다음 2단계는 사업소득을 한다면, 예. 이쪽 양도소득을 많게 하는 게 좋아요? 사업소득을 많게 하는 게 좋아요? 네? 기장에 의한 소득인데 왜 경비에 따라 틀릴까? 여기는 다른 경비는 다 들어가고 용직값만 기초가액으로 뭘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는 이 문제잖아요. 왜? 예. 장특공제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할 때 현물출자를 그냥 출자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양도가액 뭐 해야 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가버리잖아. 그럼 기준시가로 가버리죠. 예. 기준시가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가액 유리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현물출자 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현물출자가액을 높여놔야 돼. 자, 근데 이때 단점 뭐예요? 양도소득세는 지금 내야 되고, 현물출자 시점에 내야 되고, 사업소득세는 분양 후에 내야 되고, 시차가 나죠? 시차가 나죠? 예. 그러니까 끌어올려서 양도세를 전체 소득을 줄이는 건 좋은데, 당장 현금 부담이 있다. 예. PF 자금을 일으키려면 이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예. 현물출자는 늦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양도 시기를 늦출 수가 있어요. 예, 외상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예. 근데 요거는 현물출자는 늦출 수가 없어요. 현물출자가 성립해버리면 양도시기는 도래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다세대 주택, 이쪽이 제일 문제예요, 이쪽. 예. 실무적으로. 우리가 20호 미만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미재건축이라고 그러죠? 이미재건축은 도정법 적용을 안 받죠. 안 받죠. 자, 근데 이 도정법 적용을 안 받는 대신에 여섯 가구 갖고 있는 집을 헐어서 10가구를 지어가지고 요거는 조합원들이 그대로 갖는 거잖아요. 그쵸? 요 4가구는 일반 분양을 하게 돼요. 일반 분양을. 이와 같이 현물출자 했을 때의 현물출자 범위가 어떻게 되냐가 첫 번째 문제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현물출자 약정을 해서 4세대를 일반 분양하고 우리 6세대는 우리가 나눠 가질게, 이게 일반적인 약정이에요. 이와 같이 약정이 되어 있다면 이때 현물출자 범위는 자, 대법원 판례나 심판이나 똑같아요. 전체를 현물출자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10세대 중 4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고 6세대는 자가소비나 똑같죠. 그렇죠? 이제 수익금액 재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현물출자 범위는 전체가 들어가 버린다. 자, 이게 다 비과세 규정이라면 문제가 없죠. 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면 다 문제가 없는데 여기 안에 다주택자가 들어가 버리면 시끄러워져 버려요. 예.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비과세인데 누구는 다주택 중과세 기준이 걸려가지고 양도세가 그 사람 매덕이 나와. 자, 그러면 이걸 조합해서 개별 부담을 시키거나 공통경비로 삼아서 n분의 1을 나누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별 부담 시키면 3주택 중과세 먹은 사람이 해요? 안 하잖아요. 나는 세금 내면서는 못 하겠다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중분해가지고 공통부담으로 다 가면 비과세 먹는 사람이 또 해요? 아, 나는 내 집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해요?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된다. 예.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만약에 느슨하게 현물출자 계약을 맺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 이때는 사업소득세 대상자가 누구예요? 사업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사업 시행자인 건축주, 조합원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100 중에 여기 100제곱미터 중에서 이게 60은 열로 보내고 40은 열로 보낸다 가정해 보죠. 네. 시공회사하고 약정을 맺기를 이 부수토지, 일반 분양한 부수토지를 넘기는 거예요. 시공사한테. 시공사한테 넘기고 요거는 우리 거니까 넘길 필요 없죠. 네, 넘길 필요 없어요. 요 놈만 넘기는 방법. 40만 약정을 해서 네가 가져가서 일반 분양을 해서 그건 분양한 도금은 너희 책임하여서 가져가. 얼마보다도 상관없어. 네. 그리고 우리는 지어줘. 지어주는데 돈이 부족하면 건축비는 더 얼마로 추가로 부담할게. 요렇게 짓는 방법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내 집 내가 지었으니까 상관없죠. 현물주자 아니고 요 놈만 양도로 가는 거예요. 네. 특약상 맺은 것만. 일단 그거라도 빼서 전체를 중과세 먹는 부분을 뺄 수가 있죠. 예. 그때 비과세 되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넘기면 잘 들어보세요. 시중에서는 이걸 시행을 할 때 토지만 넘겨요. 토지만 넘기면 어떻게 돼? 비과세가 안 돼요. 따라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지분으로 양도를 해줘야 돼요. 지분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은 지분으로 넘어가도 비과세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 같이 넘겨야 되는데 이건 뭐 어차피 건물은 멸실될 거라고 건물 빼고 온다고 보통 넘기라고 그랬더니 특약상을 써서 반드시 토지 건물을 지분 양도를 시켜야 돼요. 그럼 비과세가 되겠죠. 예. 중과세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건물만 빼고 토지만 넘겨도 중과세예요. 예. 그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찍는 데서는 공개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우리끼리 컨설팅을 할 때 공개를 하는 걸로. 예. 중과세 대상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지를. 우선 여기까지라도 우선 해결을 하고 보자. 예. 그래서 집으로 넘어가는 비과세는 받는 거고 이때 그러면 이 일반 분양에 대한 사업소득세는 누가 낸다? 시공사가 낸다. 아까 전체 현물출자가 돼버리면 이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새로 취득한 걸로 되죠. 이해되셨어요? 왜? 현물출자로 토지가 전부 양도된 걸로 보고 건물을 새로 중고 떨어져 갖고 나는 새로 취득한 거잖아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새로 취득해서 보유경이 따로 계산해야 돼요. 장특공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이 주택에 기존 주택 멸실하고 새로 지은 거죠. 연결시켜서 가는 거죠. 예. 비과세 판정과 장특공제의 보유경 계산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리할지 이렇게 전체를 현물투자 받고 가는 것이 유리할지는 비과세 규정은 전반적으로 전체로 이렇게 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비과세는. 예. 그러나 중과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한 거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니까 요거는 차관상을 갖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을 컨설팅한테 보니까 우리 후배님들이 돈 몇백만 원 받고 몇 1,2천만 원 받고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게 중과세 걸리면 강남 같은 데는 몇십억이 나와요. 세금이. 중과세 걸린 사람들이. 세금이 나오는 금액에 비례해서 컨설팅 피는 받는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이 이거 쉬운 일도 아니고 나중에 뒤에 가서 책임져야 돼요. 계속 봐줘야 돼요. 계속. 예. 대물변제는 뭐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교환이 문제인데 교환. 여러분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이제 교환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교환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에 절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거는 재료예요. 재료. 예. 근데 이 재료인데 이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냐? 실무에서 잘 못 써먹어요. 개인적으로는 못 써먹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못 써먹는다. 왜 개인적으로 못 써먹는가 볼까요? 우리가 50억짜리 토지가 있어요. 토지. 그리고 50억짜리 상가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 토지는 비사토에 걸려가지고 세금만 따지면 50억이면 30%라도 15억이 나가요. 예. 상가도 내가 땅 지어서 건물 지었더니 20억이 남아가지고 이것도 한 7, 8억 나왔어요.
둘 다 세금 때문에 서로 못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맞교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볼까요? 교환을 이렇게 하면 요거는 기준시가가 40% 잡았으니까 약 20억. 그쵸? 예. 요거는 한 50% 잡았다면 25억 정도 되겠죠? 예. 그 어떤 결과가요? 이거는 양도소득세가 여기는 6억으로 떨어지겠죠? 예. 요거는 얼마 떨어지겠어요? 절반 떨어지니까 4억으로 떨어지죠? 예. 둘이 합해서 23억이 10억으로 떨어져요. 우리는 이걸 감정을 해서 실가를 노출 안 시키거나 교환 계약서상에 실가를 노출 안 시키면 그냥 단순 교환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과세가? 양도가액 뭐예요? 기준시가 가잖아요. 예. 이렇게 교환이 된다니까. 양도가액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사토에 걸린 15억짜리 땅 가진 사람과 상가 가진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야 되죠. 내가 강의를 할 때 이거 다 가르쳐줬는데 이거를 못 써먹고 있어서 왜 못 써먹냐고 그랬더니 선배님 근데 우리는 평생 이런 거 못 만나보겠는데요. 못 만나보겠죠. 다소를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 하나의 공간에서 이거를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지잖아요. 가능해지잖아요. 여러분이 상가를 갖고 세금이 많이 나와. 잠깐만요. 우리 조직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상가가 세금이 50억짜리가 지금 8억 나옵니다. 혹시 세금 많이 나오는 다른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50억짜리 땅이 있대요. 예, 만났대요. 우리 중개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직접 중개하면 안 돼. 예, 중개사님을 통해서 중개를 시키는 거예요. 중개 수수료 따로 받고 컨설팅비 따로 받고. 예. 여기에 따른 세무 처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다솔에서 해주고. 되겠어 안 되겠어? 반응이 없어. 전혀 의지가 없구만. 뭔가 이걸 발견하면 이게 뭔가 새로운 거 있네. 근데 50억짜리도 안 와요? 어쩌다 한 번씩 오잖아 그래도. 예? 안 올까? 많이 온다는데. 예. 우선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이거를 써먹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부담보증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죠. 예, 할 말이 많아요. 어쨌든 부담보증의 개념이 뭐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하고 이거는 나중에 특수거래 가서 양도차익 계산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어떤 컨설팅이 숨어 있는지 절세 비법이 숨어 있는지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해요. 예.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계약 해제입니다. 계약 해제입니다. 나머지 공유물 불안이라든지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계약 해제를 주목하셔야 돼요. 계약 해제라는 것이 우리가 법정 해제, 약정 해제와 합의 해제라는 게 있는데 법정 해제는 법에 정한 사유니까 여러분들이 뭐 따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약정 해제라는 것은 계약서상에 아예 계약 맺을 때부터 정해놨어요. 내가 임야를 거래했는데 그 안에 묘가 있는데, 예, 무용고비 묘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이거를 잔금 청산까지 다 처리해라, 없애라. 그러면 내가 잔금을 줄게. 예, 그렇게 되는데 못 없앴어. 그러니까 약정 자체가 합의 해제, 약정 해제 사유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해제를 하는 거죠. 예. 자, 이거는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대로 하면 돼. 합의 해제라는 건 뭐예요? 서로 합의하면 해제된다는 거죠. 자, 합의 해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잔금 지급 전에 약정 해제, 합의 해제 했으면 당연히 합의 해제죠. 합의 해제는 뭐예요? 법리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원인무효처럼 똑같이 돼버려요. 계약이 없는 걸로 봐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잔금 청산 전까지 잔금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다툼이 없어. 그럼 잔금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인 여기서 있으면 국세청은 어쩌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걸 재양도라고 보는 거예요. 완성된 양도에서 재양도니까 뭔 얘기예요? 재양도는 동일한 금액이니까 양도세 발생을 안 하지만 당초 양도는 양도세 발생한다고 본 거죠. 예. 그런데 이 법리는
계약의 합의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급여가 발생해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우리 민법상 법리예요. 그랬더니 이걸 국세청에서 얘기하니까 대법원은 한결같아요. 잔금 청산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아무 의미가 없고 등기전이 됐냐 안 됐냐는 의미가 없어요. 네. 심지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데 계약 합의해져 있으면 이것도 무효화시켜버려요. 예. 시기에 구애받지를 않는다. 근데 국세청은 탈세할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해. 예. 근데 민법에서는 계약 합의해제는 예, 시기랑 조건을 안 따진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세 회피가 일어난 것이지 그 회피 목적으로 버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에 양도를 했으면 세금이 확 줄어드는데 17년에 뭐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7년까지 양도를 하고 18년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감면세금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국세청은 17년하고 18년하고 감면 때문에 한 것이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거는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쓴다는 겁니다. 요게 실무적으로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주택 중과세 규정인지를 모르고 팔아버렸어. 중과세 규정이 걸렸어. 예. 근데 세금 매기려고 그래. 그러면 계약 합의됐어요. 매길 수 있다 없다? 못 매긴다는 거죠. 부과할 수는 있겠죠. 국세청은 또 똑같이. 예, 누구 지금 안 내려고 한 거 아니야? 지금 세금 매기려니까 그건 맞다니까. 그런 의도로 갖고 했다 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거는 민법상 법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세법 특별한 조항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세법 특별한 조항이 없지 않냐? 이게 문제예요. 자, 실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이걸 해보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보실래요? 20억짜리를 내가 팔았어. 그런데 돈을 다 줬어. 근데 중과세 걸린다고 갖고 이 사람이 산 사람한테 가서 우리 합의해제하고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없는 걸로 하자.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집값이 떨어졌으면 해주죠. 이제 20억 거래했는데 이걸 떨어졌으면 한 2, 3억 떨어졌으면 그래 그냥 합의해주고 넘어갈게. 이래야 되는데 요즘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피해를 볼지 모르고 이런 세금 문제는 네 문제지 나하고 얘기하지 마. 복잡한 얘기를 왜 해 나. 그리고 소송 말려 들어갖고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예. 저희 고객이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진짜 40일 차이 가지고 세금이 10억이 더 나왔어요. 2016년도 얘기예요. 2016년도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사토가 세율이 중과세 되는 장특공제는 안 돼버렸죠. 장특공제 안 되는 게 아니라 2016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그 높으신 국회의원님 한 분이 예,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렸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법이 됐는데 이게 2017년도에 법이 2016년 12월 2일 날 법이 바로 잡아져요. 그렇죠? 201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취득일로 가죠. 근데 이 양반이 2016년 11월 20일 날 잔금 처리가 돼본 거예요. 예. 계약일이 2016년 11월 20일. 잔금일이 2016년 11월 20일. 계약일이 2016년 11월 20일이고 잔금일도 2016년 11월 20일인데 이게 거래가액이 74억이에요. 74억. 이렇게 거래했다는 것은 양도자가 급한 거예요? 매수자가 급한 거예요? 네? 매수자가 이거 반드시 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64억인데 1년 만에 74억으로 올라갔다고 이게 땅값이. 반드시 사야 되는데 이걸 계약 해지하고 다시 해달라니까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줘. 그날 잔금 치르고 다 등기 이전까지 끝냈는데 예? 제가 이거 거래하신 회장님까지 만나봤어요. 회장님이 이제 부탁하신 양반이 꼼짝없이 들어줘야 될 부탁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자기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최고 큰 로펌, 최고 큰 회계법인, 최고 크다는 세무법인에서 컨설팅 보고서를 받아왔어요. 이걸 계약 해지를 하는데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냐? 아무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면 아무 문제 없다 대답해 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조금 있는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아니다 하고 다 대답하니까 뭐라 그래? 아무 문제 없지는 않다 하니까 못 해준다. 그래서 그냥반은 세금을 10억을 더 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계약서 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써먹어요. 계약서 하나 잘못 쓰면 10억이 이렇게 날아간다.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몰라요.
근데 요거는 너무 공부제로 주기 좋은 공부죠. 그쵸? 예. 그게 법에 그 사이에 딱 들어가 버리는데, 예. 그러니까 돈 한 번에 준다고 이렇게 팔아본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는 우리가 극약 처방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그게 좋은 사람 만나면 뜻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사람 만나지 않으면 예, 어렵다. 이거를 하는 방법은 변호사님하고 우리 세무사랑 다 동원돼야 돼요. 왜? 자금이 에스코로라고 해서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게 등기전이 안 되면 우리 변호사와 세무사님이 돈을 다 물어주고 예. 그 다음에 이걸 일을 할 때 진행할 때에 계약 해제를 하면서 다시 반대 등기 서류를 다 받아야 돼. 절차상. 그래야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예. 돈을 그 사람 안에다 놓거나 내 안에다 놓고 놓으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한테 예, 우리가 예, 다 3자 합의해야만 꺼낼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 해제하는 순간 다시 반대 서류 받아놓고 시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다 갖춰서 변호사님이 각서 써주고 세무사 각서 써야 할까 말까 하더라 이거예요. 할까 말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이제 경력이 좀 일천한데 막 쓴다고 그러면 또 안 믿어줘요, 잘. 예. 제가 쓴다고 잘 안 믿더라니까. 아니, 뭐, 세무사님이 이거 30억짜리, 50억짜리 책임질 거예요? 나한테 또 그래요. 아, 책임진다니까. 아이, 말로만 그러지. 아니, 나 쓴다니까. 그래도 안 믿어. 세상이 그래요. 예. 어쨌든, 우리가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좋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다. 저희 같은 것은 이걸 컨설팅을, 이걸 계약해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컨설팅을 도출해냈어요. 당사자 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미 현물 출자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공동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공동사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물 출자 시점에 기준시가로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이면은 얼마가 되겠어? 몇 푼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현물 공동사업을 해갖고 돈을 벌었는데 수익 금액에 대해서 전체를 세금을 물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도소득세도 안 되고 세금 뭐 왕창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방식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현물 출자를 취소하고, 예. 우리가 고정액으로 팔고 실적 이익 본 거는 둘이 정산한 상태에서 반반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전체를 300억의 수익 금액이 생긴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이것을 200억에 약정을 해서 100억은 양도소득으로 우선 우리한테 주고 남은 돈, 이 남은 돈에 대해서는 너하고 나하고 반반 나눠. 그 대신 우리는 그 금액이 뭐예요? 사업소득의 분배가 아니라 양도소득의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실적급이죠. 네가 이걸 더 받으면 연합에서 50%를 나한테 더 주는 거야. 대신 나는 이걸 양도한 거야. 예. 그렇게 바꾸면 어떤다? 현물 출자 방식이 아니라 직접 양도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업 방식을 바꿔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어쩐다? 앞에서 맺어놓은 현물 출자를 무효화시켜야 되죠. 무효화시킬 때 당사자 간에 계약 합의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효화되죠? 다시 제약적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을 여기다 못 써먹으면 이 공동사업으로 현물 출자한 사람이 나중에 이거를 무효화시키고 지금 사업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투손하면 문제 생겨버리죠. 완벽하게 하려면 합의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약정으로 가면 돼요. 그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